자,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은 뭐 문제 있어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그 파닉스 강의를 약간 훑어드리고 하겠습니다. 플루언시라고 하는데요. 유창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말하기에 관련된 유창성인데 사실 읽기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유창성입니다. 문자를 보고 유창하게 읽는 것, 그것도 우리가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교육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파닉스 문자를 떼고 나면 곧바로 글을 이해하고 생각을 말하고 하는 것으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마치 리딩 교육이라는 것이 파닉스와 이해 두 개로만 갈라진 것처럼 늘 생각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문자를 그냥 그 파닉스와 연결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텍스트를 놓고 줄줄줄줄 읽어나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조명을 별로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리딩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조명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자를 소리를 음성 언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연습을 하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리딩에 포커스를 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휘인식과 어휘 공략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세요? 지난번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 지난번에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네, 이게 파닉스의 핵심이죠. 어휘인식과 어휘 공략. 그러니까 파닉스라는 것의 근데 그 두 부분을 살짝 지난 시간 복습을 해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유창성 훈련이 왜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어서 텍스트를 읽는 훈련이 왜 필요한가? 그럼 이제 그것은 뭐 신문을 읽을 수도 있고 학습서를 읽을 수도 있고 뭐 단어 카드를 읽을 수도 있는데 원서 우리가 속속에서 지향하는 영어 동화를 그냥 눈으로만 보지 않고 낭독을 했을 때의 어떤 장점을 하나 설명해 드리고요. 그럼 도대체 큰 소리로 드립다 읽기만 하면 되느냐? 안 하거든요. 애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유도할 것인가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오늘의 수업 내용은 이것이 될 거야 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뭘까요? 학습자로 하여금 제가 만약에 교사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명시적으로 목표를 설명하고, 그렇죠?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뭔지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그럼으로써 여러분을 보러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펼쳐질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이 마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동안에 준비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수업을 한다라는 것, 혹은 아이와 그 어떤 무엇인가 학습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할 거야라는 걸 명시적으로 하고, 그럼으로써 아이가 다음 내용을 이렇게 기대하게끔, 그러면서 배경 지식을 마구 끌어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갑자기 옆집 아이가 푸는 수학책을 갖다 던져주면서 풀어라 하고 그거는 무차별 공격이고요. 수업을 하려면 이런 과정이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강연 내용에 대해서 확연히 이해를 하셨죠? 저 여자가 뭘 떠들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자, 이게 우리 쑥쑥의 커리큘럼입니다. 프리-K 좀 욕심을 좀 둔다면 여기 프리-K 그러니까 유치원 이전서부터 뭐 영어라고 시작을 한다고 치면 거기서부터 쭉 해서 6학년까지 보면 이제 발표, 토론, 문법까지 여기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걸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대략 뭐와 일치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 인지 발달 단계, 즉 두뇌가 성숙하다는 단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한 학원을 보내놓으면 여기 학년서부터 뭐를 하냐면 요거를 하죠. 문법을 마구 하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아이들의 그 머리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인지 능력상 이런 복잡한 규칙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 하면 되긴 되죠. 쉽게 하면은. 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했습니다. 파닉스라는 것은 듣기, 음소인식 요 부분을 주로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요 중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독해 요쪽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창성이라는 게 이쪽 파닉스 소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과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것 사이에 걸쳐져 있습니다. 유창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유창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그러니까 즉 파닉스를 총정리해서 연습하는 계기도 되면서
되면서 그러니까 파닉스라는 게 낱글자를 어떻게 소리를 낼 것인가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런데 그 파닉스를 열심히 연습을 시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 그것이 실제 책 속에서 실제 그 아이가 읽는 글 속에 들어갔을 때 응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낱글자를 쭉 연습을 했을 적에.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종합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창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낱글자가 아니라 문장을 읽어내기 때문에 읽으면서 동시에 이해가 되는 훈련이 되는 게 유창성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창성이라는 건 소리 내기와 소리 내면서 동시에 독해하기, 이해하기까지 포함이 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훈련하자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책을 안 보셔도 좋아요. 자, 첫 번째 사람 이렇게 읽습니다. All of a sudden, a new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Hi, everybody. I'm Brandon. He shouted. Wow, look at all these toys. I'm going to have so much fun. 발음 규칙은 철저하게 다 지켰는데요. 그죠? 파닉스 규칙은 다 지켰는데요. 이 사람을 보고 유창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습니다. All of a sudden a new boy. 왜 웃어요? 영어 멀쩡히 읽고 있는데 왜 웃어요?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Hi, everybody. I'm Brandon. He shouted, "Wow, look at all these boys." I'm.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요. 뭐가 안 됐죠? 지금 이 경우는 끊어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내용을 이해 못한 거예요. 내용을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 이게 내용이 한심한 이게 쉬우니까 여러분 웃죠. 전혀 모르는 내용이면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아이는 이제 왜 옆집에 있잖아요. 옆집애가 등장을 했어요. All of a sudden, a new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Hi, everybody. I'm Brandon. He shouted. Wow, look at all these toys. I'm going to have so much fun. Goodbye, Mom. See you later, alligator. 유창하죠? 유창해요. 유창한데 왜 어떻게 해서 유창하다고 여러분 평가하십니까? 세 번째 옆집 애한테. 억양 또. All of a sudden, a new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해서 의미 상관이 높은 것끼리 묶어서 읽죠. 그쵸? 아까 우리 아들은 all of a sudden a new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Hi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파닉스는 뗐을지 모르지만 의미를 이해하고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인이 뭘까? 그냥 머리가 나빠서? 원인은 두 가지 있어요. 텍스트가 얘가 읽을 수 없는 어려운 거일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파닉스가 또 완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첫 번째 아이, 첫 번째 내 아들 동생. 걔는 all of a sudden a new boy burst into the classroom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얘 보고 유창하다 우린 그러지 않아요. 발음은 하나하나 다 맞았을지 모르지만 걔는 뭐를 모르는 거죠? 문장 강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해야 될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 여기서 중요한 거는 sudden, 그렇죠? new boy, burst 하고 classroom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 그렇게 의미를 중요하지 여기지 않아요. all of a sudden 아래 all of a sudden 하고 all of a sudden만 들리면 돼요. 그렇죠? a new boy, 어도 크게 안 합니다. burst into the class, burst a classroom만 크게 읽어요. 그게 문장 강세인데 그것에 대한 관념이 없는 거 하나하나 끊어요. 그죠? 그거는 온전히 파닉스만을 간신히 뗀 아이가 읽는 겁니다. 파닉스만을. 그러니까 파닉스가 읽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의미를 모르고 읽는 것이고, 세 번째 아이는 이제 옆집애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웃었어. 못 읽는다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읽어보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봤던 문장이에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Dacryo sister Venus Tommy. 저는 이게 몇 번 연습해서 간신히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 밑에 문장. 제가 보기엔 다들 옆집 애처럼 못 읽는데. 여러분 왜 이걸 드렸냐면 스스로 경험하시길 바라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텍스트를 주고 읽으라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무리한 선행은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거예요. 무리한 선행은. 그리고 무리한 선행으로 아이를 깜깜한 그 망망대에다 던져놓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떡하죠? 옆집에는 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식이 그냥 망망대로 나가버립니다. 나한테 다시 안 와요. 그거를 이제 어려서는 몰라요. 애들이 어려서는 이제 밥 때문에 내 옆에 있거든. 내가 밥을 주니까. 그러나 마음은 내 옆에 없다고. 그냥 나한테 와서 밥만 먹는 거야. 그러니 뭐 자식이라 난 것도 아니지. 그렇지? 절대 마음을 잃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던져주고 당신들 경험했잖아요. 지난번에 파닉스 아라바 펼쳐놓고 읽으라고 내가 조용할 때 읽었수? 못 읽었잖아요. 파닉스를 모르면 그런 상태고 어려운 책을 주면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기준을 갖고 내 아이가 잘해내갈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것이 큰 아주 포인트입니다. 네, 유창성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렇게 읽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유창하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라는 것이 걔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유창하다라는 것에 대한 것은 파닉스를 한번 짚어봐야 얘기가 좀 됩니다. 자, 유창성이라는 거는 파닉스를 완결지키는 훈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안 오신 분을 위해서 살짝 훑겠습니다. 파닉스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거 가지고 좀 안 된 요소가 아까 경험한 것처럼 하나하나 읽는 아이와 유창하게 읽는 아이의 차이점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파닉스라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알파벳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단어 철자에 쓰이는 문자와 구어의 사운드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T라는 글자를 보면 T라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파닉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대체로 예측이 가능한데 영어가 괘씸하게도 예외가 참 많습니다. 어휘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영어예요. 그 역사적으로 다른 언어에 영향을 받아가 특히 불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어의 뿌리는 또 라틴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휘가 굉장히 많고 그것은 그 발음 규칙에 맞지가 않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에서는 파닉스를 중시합니다. 그 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말은 파닉스를 그닥 중시하지 않아도 돼요. 쉽게 익혀져요. 아주 명확하게 연결이 되니까. 근데 아주 터무니없이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 패턴은 있습니다. 패턴이 많아서 걱정이지. 그래서 그것을 익히는 것이 이제 파닉스예요. 그래서 패턴이 핵심이에요. 패턴. 낱글자의 소리가 아니라 패턴을 볼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파닉스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닉스를 알면 어떠냐? 의도적 노력 없이 읽기가 가능하게 돼요. 아까 보셨지만 얘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Dacryo sister Venus Tommy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어휘가 너무나 많으면 어떨까요? 의미를 파악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저거를 공략을 하는. 제가 지금 한 이 행위가 어휘 공략입니다. 이걸 읽기 위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파닉스를 아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어휘를 다 이미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나왔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파닉스의 지식이긴 하나 모든 문자를 다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텍스트를 잘못 준 겁니다. 텍스트를 잘못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파닉스를 알면 의도적 노력 없이 읽기가 가능해. 자동으로 척척척척 읽는다는 거죠. 발음 규칙에 맞지 않은 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Wednesday. 제가 드린 게. Wednesday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Wednesday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는 노력을 이용해서 읽기가 가능한 거. 아까 조금 전에 Deck Your Sister 한 거 기억도 안 나요, 이제. 네, 그렇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파닉스가 중요한 건 읽기교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문자를 읽는 노력이라는 것은 목표가 그 문자를 읽어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 영어 교육에서 이 파닉스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설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도 싸워요. 그래서 그냥 언어라는 건 어차피 의미 행위인데 재밌는 동화책을 보고 아이가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라고 접근해 나가다가 보면 그래서 언어에 노출이 많이 되면 파닉스가 저절로 된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글자를 자동적으로 막 읽을 수 있어야 그래야 나중에 고민 없이 영어 능력이 얼추월장한다 주장하는 투파가 끊임없이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걔네들 둘이 하도 싸우니까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의 리터러시에서 밸런스드 리터러시에서 아니야 그만 싸워 양쪽이 다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는 우리 쏙쏙식으로 가자면은 그냥 동화를 많이 접하고 소리를 많이 접하고 하고 나가다가 고학년이 되기 전에 파닉스를 체계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능력이 일취월장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그 파닉스를 정리하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훈련이 유창성인 겁니다. 유창성. 네. 그래서 파닉스를 모르면 유추나 공략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요. 아까 말씀 이건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모르는 어휘를 의도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읽는다. 그러니까 유추라는 게 뭐냐면 패턴을 미리 알아서 우리가 이제 L-I-G-H-T에서 I-G-H-T가 아잇 소리가 난다라는 걸 알면은 그 다음에 F-I-G-H-T가 나오면은 fight하고 유추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일일이 light, fight 이거를 하나하나 배워서 익히지 않아도 light에서 I-G-H-T라는 패턴을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새로운 단어가 나와도 금방 무리 없이 fight하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패턴을 볼 줄 모르면 파닉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유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기죠. 이제 낫 글자를 보고 이게 유추가 안 돼요. and는 읽는데 어는 못 읽고 bat는 읽는데 but은 못 읽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통문자로만 이렇게 익혔을 경우에. 그 이제 패턴도 못 보고 음소가 분리되는 걸 못 보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패턴을 못 볼 때의 현상이에요. attention, partition 하면 션이라는 패턴을 볼 줄 알면 이게 다음 거 유추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요거는 이게 음소가 분리되잖아요. and는 and로 갈라지잖아요. 그거 분리된다는 걸 모를 경우에는 이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닉스는 이런 패턴을 보고 유출을 하도록 이제 지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라임을 맞춰서 동화책 어린이 동화가 라임이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 라임이 뭐예요? 패턴이잖아요. 패턴. 그래서 라임 맞춰서 글을 많이 읽으면 그게 이제 파닉스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유창성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창성이란 게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것에다가 정확하고 빠르게 유창하면 빨리 읽잖아요. 그렇죠? 또 유창하면 틀리게 읽지 않고 정확하게 읽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표현력 있게 큰 소리로 읽는 것, 즉 낭독을 말합니다. 그걸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읽기에서 유창성. 물론 말하기를 유창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막 이렇게 어깨 노쓱거리고 막 그냥 막 아무 줄줄줄줄줄 말하고 유창성. 그러니까 말하기에서 유창성은 정확성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말하기에서 유창성은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의사표를 막고 잘하는 걸 유창성이라고 하고요. 글이 읽기에서 유창성은 이것을 말합니다. 텍스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더하기 표현력 있게 큰 소리로 읽는 것 이런. 그럼 왜 필요하냐? 이게 잘 되면요. 유창하게 읽는 사람들은요.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주목을 받게 됐냐면, 읽기 능력 테스트 하는 데 있어서 읽기 능력 테스트 하는데 시험 문제만 푸는 걸 갖고 읽기 능력은 아니에요. 읽어봐라 하고 귀로 들어서도 읽기 능력을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 푸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을 데려다 놓고 한 1, 2분 걸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주고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 읽었더라도 끝까지 다 읽었더라도 5분이 걸쳤던 10분에 걸쳤던 2분에 걸쳤던 다 읽었더라도 더듬더듬 읽는 아이들은 끝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못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 읽었는데 더듬더듬 거리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창성의 중요성이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정확하고 빨리 줄줄줄 읽는 아이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해서 답을 하는데 똑같이 끝까지 다 읽었다 할지라도 시험 문제를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텍스트를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나눠주고 읽으라고 했는데 더듬더듬 천천히 읽은 아이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가. 즉 유창성이란 소리 내어서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묵독할 때는 소리 안 내잖아요. 그렇죠. 묵독은 우리가 소리 안 내고 이해 중심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가 문자를 해독하는 거예요. 뇌가 머릿속에서 소리를 안 낼 뿐이지 글자를 해독하고 그것의 의미를 두 가지, 리딩이란 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두뇌가 글자를 읽어내면서 의미를 파악하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덜어주자라는 거예요. 유창성 훈련을 하는 거는. 반대로 그러면은 의미가 지금 좀 안 와닿지만 그래도 그냥 기계적으로 읽는 훈련을 한번 시켜서 소리 내는 부분을 좀 부담을 줄여줘 보자. 그러면 희한하게 의미가 파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띄어져 버렸네. EFL 학습자의 이렇게 필요성, 요거는 이제 학계에서 하는 소리고요. 근데 이게 항상 이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모국어를 영어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훈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국어, 유창성을 중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어책을 놓고 줄줄줄 읽게 훈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외국어로서 영어를 할 때 이게 더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문자 체계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많이 큰 소리로 내서 읽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아이들을 정말 일자무식으로 영어라는 털끝만큼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정말 씨름을 했는데 얘네들한테 유창성 훈련을 정말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나는 교사니까 걔가 말을 듣지. 집에서 엄마랑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읽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줄이를 틉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꾸준히 1년을 한 아이가 안 한 아이보다 가령 고학년이면 이 훈련을 시킬 틈이 없어요. 걔네들도 시험 보는 훈련을 시켜야 돼. 리딩 중심으로 하고 저학년은 물론 이 훈련을 많이 시키 비슷하게.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시간이 안 맞아서 저학년과 고학년을 합반해서 수업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저학년, 고학년 합반해서. 근데 걔네를 똑같이 유창성을 많이 시켜보면 유창성 훈련을 한 아이가 말하는데 주저함이 좀 적어요. 소리를 큰 소리로 내서 해버릇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읽는 책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대화체가 많잖아요. 회화 문장이 많은. 그거를 자꾸 큰 소리로 읽고 외우고 그거 가지고 액티비티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말하기에 참 도움이 돼요. 그리고 첫째 좋은 게 뭐냐면 발음과 억양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유창성이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텍스트를 정확하고 빨리 더하기 표현력 있게. 이 표현력 있게라는 게 핵심이에요. 왜? 이해가 돼야 표현력 있게 나오지. 아까 그 3명 중에 2명처럼 읽는다는 건 표현력이 없게 읽는 거죠. 그래서 유창성 하면은 보통 첫 번째 정의가 텍스트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것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조 설명으로 표현력 있게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합쳐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력 있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핵심은 낭독이구나. 그게 그 말이네. 요즘은 낭독 훈련법 이런 게 좀 또 관심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나는 내가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남들이 말을 하는 걸 보면 남들이 다 생각하는 걸 하니까 천재는 아니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현듯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난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의구심에 그냥 불과한 것이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붙잡고 툭툭 치면서 당신 천재지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 가령 예를 들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미인일 것 같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어머 이뻐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일 것 같으면 내가 지나갈 때 나를 툭툭 당신 천재지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적은 없었어. 그런 적은 없었는데 불현듯 가끔씩 아주 자주 나는 좀 머리가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제가 이 유창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일께서 유창성이 너무 좀 관심을 못 받는구나. 나는 이걸 중시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책도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천재는 아니었구나. 자, 그럼 원서 낭독을 할 때 장점은 무엇일까요? 뭐 낭독 예를 들어서 그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뉴스를 하는 것도 낭독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미리 스크립트가 있고 그것을 잘 전달하도록 읽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의 표현력 전달이 아나운서가 최고로 훌륭할 거예요. 그 정확한 띄어쓰기. 어떤 부분은 좀 길게 어떤 부분은 빨리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잘 전달을 합니다. 그게 이제 낭독의 최고봉이죠. 근데 그렇게 뉴스를 읽는 것이 아니고 또 선서도 낭독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국가와 뭐를 위해서 막 이렇게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어 동화를 낭독한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지? 그게 좀 낭독의 생활 속에서 있는 기능은 아니라, 그러니까 낭독의 생활 속에서 있는 기능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뭐 선서를 한다든가, 뭐 시를 뭐 낭송을 한다든가, 아니면 뉴스를 뭐 얘기한다든가, 뭐 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눈으로 즐겨야 되는 책을 우리가 일부러 낭독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 특별한 액티비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무슨 장점이 있어야 그게 지속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속하고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데니엘이 온 것 같다? 데니엘인가? 응?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낭독의 장점은 무엇이냐? 근데 이때 말하는 낭독은요, 교사나 엄마의 낭독, 그리고 학습자가 스스로 읽는 낭독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것도 낭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주든지 본인이 읽든지 낭독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동화를 읽는 거는. 쭉 파닉스 및 단어 인식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낱글자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면, 보세요. 아이들이 카드를 주면 읽습니다. 그쵸? 카드를 주면 읽는데 그 카드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실제 책에 쓰이면 또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서 초등학교에 있을 적에 학교에서 나를 보면 애들이 와서 막 그 포옹을 하고 막 그러는데 슈퍼마켓에서 만나면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 여자가 선생님이고 저 여자가 공부를 하니까 좋은데 슈퍼마켓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가고 있으면 분명히 봤는데 그 멀뚱멀뚱. 그러니까 단어를 카드를 주면 읽는데 애들이 그래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학교 갈 때는 그래도 좀 어지간한 옷을 입는데 돌아다닐 때 추리닝으로 다니니까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모양이라. 근데 나거든. 못 읽어. 그러니까 이 파닉스라는 것을 단어 카드 그리고 또 우리가 별의별 활동을 다 하잖아요. 뭐 워드윌도 만들고 슬라이드도 만들고 무슨 뭐 별의별 걸 다 한다. 그게 결국은 근데 이게 단어거든.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실제 응용돼서 쓰이는가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야, 아이들이. 그랬을 때 텍스트로 된 문장을 계속 큰 소리로 읽으면 파닉스가 그 단어 인식 능력이 향상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읽으니까는 그냥 고민 없이 척척 읽는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지. 파닉스에서 아까 뭐였었어요? 단어를 보고 고민 없이 읽는 것, 즉 자동화를 시킨 게 큰 목적이었잖아요. 우리가 단어를 카드를 만들고 뭐 돌리기도 하고 무슨 벽에다 글자를, 그런 목적은 뭐냐면 어휘를 그냥 패턴을 봐가지고 자동적으로 읽으라고 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장 속에 들어가서 그걸 읽으면 그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실제. 근데 이제 이것도 아이의 연령대에 맞춰서 하는 거죠. 이제 간신히 글자 떼고 이제 간신히 무슨 shoes 이거 하는 애 보고 문장 자꾸 읽으라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파닉스는 떼고 한두 줄의 문장을 읽고 동화책을 넘기기 시작하는 아이들한테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면 파닉스 책을 따로 놓고 하지 않더라도 파닉스가 정리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정확한 끊어읽기를 연습하는 게 됩니다. 아까 끊어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셨잖아요. 그 첫째, 둘째 아이가 안 끊어읽거나 마구 끊어읽어가지고 의사 전달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여러분 웃으시지만 실제 그런 리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끊어읽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연습하는 게 좋겠어요? 쉬운 내용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쉬운 내용. 너무 어려운 텍스트를 가지고 하면은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면 지속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 방법이든지 간에 손쉬워야 되거든요. 손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운동의 중요성이 다 알죠. 어린아이들 영어의 중요성 다 압니다. 그런데 좋은 학원을 찾아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갔다 와서 숙제가 2시간, 이러면 이게 지속이 되기가 힘들죠. 저도 운동을 하는데 차를 몰고 가서 주차장 주차시키고 가서 운동하고 목욕하고 나면 이게 반나절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도저히 쓸 수가 없으니까 자꾸 시작했다 멈추게 되더라고. 내가 운동의 중요성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손쉬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혼자 그럼 해보라고. 이게 무슨 쇼도 아니고 안 되더라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해보래. 누가 옆에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몸부림 쇼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는 말게 전화 오면 또 가서 하게 돼.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시설이지만 집 바로 옆에 거를 했어요. 아주 소박해. 근데 집에서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속이지 좋은 시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 유창성 훈련이 필요하대더라.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두꺼운 책 갖다 놓고 CD 틀어놓고 하루에 10번.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버겁다는 거죠. 얘가. 힘들고. 그러니까 쉬운 거서부터 온갖 별의별 꾀를 다 써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발음이 좋아져요. 큰 소리를 자꾸만 읽으면은 말이 그렇지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 읽은 10번을 반복해서 읽는데 설마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것처럼 계속 읽겠소? 이렇게 향상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소개를 하겠지만 유창성 훈련의 가장 큰 핵심은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당연히 발음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럼 발음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 음절, 강세, 억양이 향상이 돼요. 특히 억양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저는 요즘 그 조기 교육 받은 아이들한테서 가장 놀라운 건 억양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읽기와 단어 외우기를 한 사람들은 이 억양이 참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억양이 좋아야 영어 같아요. 억양이 좋아야 영어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데 그런 영어를 제공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그 발음이 가장 두려운 부분이니까. 근데 유창성 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절, 강세, 억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음절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아주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인에게 해당되는 거죠. 한국인은 음절을 늘려서 발음하거든요. 이렇게 찍찍 늘려서. 그러니까 그 스트라이크라는 게 이제 야구에서 스트라이크 하면 그게 사실은 1음절밖에는 안 돼요. 스트라이크 1음절인데 우리는 그게 스, 트, 라, 이, 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스트라이크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모음을 4개나 더 첨가해서 남의 나라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스투라이크. 그런데 아이들이 테이프를 들으면서 따라하면은 스트라이크가 한 번만 강사를 받는다는 걸 뇌로 분석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따라 하다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유창성 훈련을 하면 발음도 좋아집니다. 발음도. 근데 이제 말하기 지도가 우리한테 가장 큰 과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주 뭐 현란한 학원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비싼 과외를 시켜서 뭐 리딩이나 라이팅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는데 이 말하기는 노출된 시간, 연습해본 시간에 비례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맨날 원어민을 모셔다 놓을 수도 없고, 그 화상영어, 전화영어라는 것도 뭐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안이 있는데 그 대안이 바로 테이프를 틀어놓고 그거를 따라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히 하면 정말 말하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정말 도움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우리한테 힘든 거는 뭐냐면 꾸준히라는 게 어려운 거죠. 꾸준히. 네. 그게 키워드입니다. 아유 정말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이제 여기까지는 소리, 요것은 소리고 요것도 소리라면 독해력,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독해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어 동화를 낭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텍스트를 경험해요. 아주 여러 뭐 논픽션도 읽고, 그렇죠? 무슨 뭐 그 대화체가 나오는 것도 읽는가 하면은 뭐 챕터북도 경험하고 많은 그 다양한 등장인물과 이런 것도 경험하니까 그 문장은 실제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북 같은 경우가는 어떠냐면 목표에 의해서 글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원서라는 것은 작가가 내 책이 영어 교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쓰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를 그대로 쓰는 거지. 그 언어를 큰 소리로 읽는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특목고 대비하는 그 학원들에 가서 보면은 쓰는 책들이 전부 교재잖아요. 그 교재를 보고 우리가 실제성이 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교재로서 어떻게 보면 목표하는 부분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그걸 접해보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서는 실제 정말 지금 당장 그 원어민이 사는 지역에 똑 떨어져도 실제 쓰는 표현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따라하고 눈으로 보고 써보고 하면서 얻어지는 언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은데 진짜 무슨 광고 표현 같으네. 그게 단점이 뭐냐면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즐거워서 읽는 거지. 사실 보면은 그럼 그걸 목표로 삼으면 되긴 하지. 뭐 즐거운 독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욕심이 뭐냐면 모국어 독서는 그냥 정말 즐거워서 읽고 그것을 통해서 배경 지식을 쌓고 내지는 그것 때문에 어떤 그 도덕성 이런 걸 배운다거나 이런 것으로 만족을 하는데 영어 원서 읽기는 우리가 그러한 독서 더하기 언어 습득까지 바라다 보니까 근데 이게 즐거운 동화를 계속 읽어서 언어가 습득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모국어도 그렇잖아. 모국어도 우리 아이들 그 글 모를 때부터 동화책 많이 읽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가 그 표현을 금방 써먹는 건 아니잖아.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야 그 표현을 써먹는 거지. 근데 그럴 만큼 우리가 끈기가 없기도 하거니와 또 엄청난 책값이 들어간다는 게 큰 문제점이죠. 얼마나 많은 책을 자꾸만 읽게 해야 정말 영어가 줄줄줄 나올 정도로 하겠습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 점이. 근데 이제 좋은 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유창성 훈련의 핵심은 반복 읽기거든요. 반복하기. 계속 새로운 걸 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그 교재를 사서 교재가 아니라 영어 동화나 무슨 챕터북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거든요. 외울 정도로. 그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얼마나 지루하지 않고 그 진행되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